보트에서 나와 아침 체크아웃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밥을 먹으려고 식당을 찾았는데 12시 전까지는 점심이 아니라고 아침 식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이랑 다른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아침 식사는 절대 안 되고 커피나 크로와상 종류를 판다고 합니다. 한국은 밥심이라고 할 정도로 아침밥이 많은데 그래서 어제 나 그거 라떼 아니었거든. 그래서 없어. 설탕 아메리카노를 주더라고. 라떼라는 개념이 없어. 이상하게 생각해. 그냥 커피를 시키고 우유를 자판기 우유라서 좋다. 그리고 또 놀랬던 점은 라떼라고 시키면 그러면 스팀 우유를 주더라고요. 검색을 해봤더니 라떼가 우유라는 뜨거운 우유라는 뜻이고 카페 라떼라고 말을 해야지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는 이탈리아처럼 뭐 혐오하는 건 아닌데 라떼라고 그러면은 그 우유라고 알아들은 것 같아요. 아 그러네. 라떼가 돼버렸다. 맞아. 라떼야. 크로와상은 한국에서도 맛있는 곳은 맛있고 맛없는 곳은 맛없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아이씨 진짜. 이런 데서 살면 간단하게 커피와 빵을 먹고 나왔는데 아직도 시간도 남고 한참 차를 알아보다가 길을 헤매고 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게 기차인데 식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12시에 딱 맞춰서 약간 들어간 것 같지만 음식점을 다시 왔습니다. 컵좀 대봐. 아직 시간이 한참 남은 터라 아무래도 밥을 먹고 잠시 후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가 없었어가지고. 엄마가 없어서 애가 싸가지가 없어서 아이를 탓하면 안 되지. 이 요리들은 세트 메뉴인데요. 이거지. 아무래도 어디서 본 적이 있는 음식이기는 하지만 훈제 연어랑 안에는 참치? 마요 같은 음식이었습니다. 확실히 이곳은 레스토랑이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외국은 한국과 다르게 막 너가 하면 나도 한다가 아니라 특색 있는 음식들을 많이 만들고 독창성 있는 그런 음식이 많은 것 같아서 물론 프랑스가 미식의 나라라 레스토랑들이 이쁘고 맛있는 음식들이 많은데 이게 소고기냐 아닙니다. 그래갖고 그것은 밖에는 까맣고요. 안에는 오렌지입니다. 밖에는 물 그랬어. 물로 그래갖고 밖에는 까만색, 안에는 오렌지색입니다. 생선도 아니고요. 그랬어. 아 웃겼어. 그래갖고 그게 뭘까 이러면서 오렌지 이래가지고 나도 안에는 오렌지색. 내가 아까 이걸 생각하고 밖에는 맛있어. 까만색이고요. 그래갖고 안에는 오렌지색이에요. 그랬고
음. 웃기지? 이게 손 물티슈. 닦으라고. 먹을 때는. 인종차별에 관해서 유튜브에도 한 번 더 검색을 해봤지만 대부분이 그 나라 사람이 아니라 타국 사람이 인종차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번에 영국에서도 있었던 일처럼 정말 어리고 철없는 사람 아니면은 그렇게 인종차별이 심한 편은 아닌데 아무래도 중국을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니하오 이러는 거는 좀 기분이 확실히 나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추후에 영상 올릴 거지만 아직은 아닌데 이 다음 영상에 제가 에펠탑 가서 모히또를 주문을 했는데 그 직원이 여자 직원이 저한테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기도 전에 저한테 한국인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신기했습니다. 하면 돼? 바이바이. 네, 바이바이. 메시보크. 메시보크 맞지? 와. 부자다 우리. 역시 이토준지. 프랑스에서도 역시 애니메이션을 좋아합니다. 지베르니를 가는 이유는 모네의 집을 가기 위해서인데 모네의 집을 프랑스 와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몰랐는데 프랑스에서 유명한 화가라고 하더라고요.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고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였습니다. 이건 여담이지만 사실 캉이랑 칸이 있는데 저는 칸이라고 엄마가 얘기를 하길래 칸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알겠지만 영화제로 유명하고 세계적으로 엄청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휴양지이고 프랑스 사람들이 사랑하는 휴양지. 프랑스 사람들이 휴양지 한다 하면은 칸을 손꼽아서 갈 정도로 칸은 정말 유명한 관광지인데 그 칸이랑 그 캉이랑 헷갈리셔서 지금까지 저희가 있었던 곳은 캉입니다. 캉은 보시면 아시다시피 같은 바다 쪽에 있지만 보신 거와 같이 막 그렇게 유명한 관광지는 아니고 약간 시골 같은 느낌의 그런 바닷가입니다. 엄마가 노린 건지 아니면 정말 헷갈린 건지 모르겠지만 조금 아쉬웠습니다. 원래 사실 이탈리아도 가고 스페인도 가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다 그냥 취소하고 프랑스, 파리를 마지막으로 여행은 마치려고 했을 때라서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칸 여행 가고 괜찮은데? 이탈리아도 가고 로마도 가고 스페인도 가고 부다페스트도 가고 싶고 스위스도 가고 싶습니다.
기차에서 내려서 조금 걸어서 나오는 호텔. 가까운 호텔로 예약을 했습니다. 예쁘지 않나요? 바로 앞에 분수도 있어서 너무 예뻤습니다. 호텔 전경을 조금 구경을 하고 찍고 그리고 밥을 먹으러 나가려고 기다렸습니다. 잠시 동안 쉬면서요. 마트에서 빵을 음료랑 구입을 해서 간식으로 조금 먹었습니다. 빵은 뭘 사나 맛있더라고요. 프랑스에서 먹는 빵들은 전부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가 그렇게까지 막 미식가는 아니어서 그냥 대충 배 부르고 그냥 보는 거 좋고 그냥 막 시간을 낭비하는 걸 싫어하는 타입이라서 그다지 음식을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냥 배가 많이 불렀으면 좋은 그런 느낌? 원래 음식점을 알아보려고 하다가 알아보기에는 또 거리도 멀고 가는데 시간도 걸리고 해서 바로 앞에 있는 음식점을 왔습니다. 근데 이 음식점도 와서 후회는 안 했어요. 너무 예쁘고 인테리어적으로나 친절하시기도 하고 저는 음식 가리는 거 없이 좋아하고 그냥 적당히 먹자라는 주의여서 그다지 상관은 없었습니다. 물론 변덕은 심하지만 음식은 막 그렇게 싫어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브렉퍼스트를 먹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브렉퍼스트는 걸으면은 안 돼요. 저는 이런 느낌의 뷔페를 좋아합니다. 핫케이크도 물론 좋아하고 빵 종류도 좋아하지만 이런 느낌의 뷔페를 좋아하는 이유가 저는 음식을 정말 양식 위주로 좋아하기는 하지만 막 집중을 못해서 그런 건지 여러 음식을 먹는 걸 좋아합니다. 되게 막 많이 먹는 건 아닌데 조금씩 여러 음식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옛날에는 잔소리도 많이 듣고 남기기도 많이 남겨서 욕도 많이 먹기도 했는데 이렇게 여러 음식을 골고루 조금씩 먹는 게 좋아가지고 물 만난 고기처럼 막 고르고 이런 게 너무 즐겁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영어를 못하다 보니까 읽고 주문하고 이런 게 없어가지고 편리하기도 하고
편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클로드 모네 1893년부터 죽기 직전까지 약 30년간의 세월 동안 모네가 남긴 수련 작품은 무려 250편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모네는 19세기 후반 프랑스 파리 근교의 프랑스 지베르니에서 집을 짓고 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집을 꾸미는 걸 좋아했고요. 정원사도 있었고 정원에 아낌없이 시간을 쏟아부은 게 느껴지는 그런 정원입니다. 오랑주리 미술관에 작품들이 있어서 다음 영상에 오랑주리 미술관을 단독으로 갔습니다. 또 모네는 루브르 박물관에서 작품 감상을 위해 파리 여행을 떠나는데 엄마가 제정신이 아니어서 방금 전에 모네 집을 가기로 해놓고선 기차역에 와서 파리로 출발하는 걸 끊고 바로 출발하게 생겼어요. 그러다가 엄마가 정신을 차리고 이 기차를 타면은 지금 이 동네 이 기차를 타면은 모네 정원으로 바로 간답니다. 유튜브에서 가는 방법은 이렇게 보기는 했는데 이 기차 타는 것도 되게 재밌어. 이 기사한테 사는 거라면 나 봤어 보기는. 이렇게 돈 주고 되면 얼마나 좋아. 깜짝 놀랐네. 시겁했네. 그냥 우리 말대로 그냥 파리로 바로 알바해서 그냥 원하는 대로 그냥 집 가지. 바로 서울 다 끝냈어. 그냥 예. 아니 갈 뻔했어. 야, 그 아까 파리 간 거야 서울가. 시간이 됐었으면은 그냥 탔어 우리. 빨리 안 바꿔줬으면 그냥 탈걸 아마. 타자 여기. 우리 앞에 탈까? 어디 타지? 우리가 앞에 타야겠다. 진짜 웃기다. 여자 살때 진짜. 앞에 타야지. 넌 또 좋다고 또 서 있었어. 난 엄마가 안 간다 그래서 그냥 서울로 가는 줄 알았어. 그냥 이탈리아 못 가는 거였어. 아 진짜 웃긴다 진짜. 이거 저거 탈까? 뒤에? 아 나 똑같구나. 알아봤어. 쟤는 절벽에 다 버리려고 했는데 절벽을 못 잡고. 그래서 안 찾아줬어 내가. 아 진짜 웃긴다 절벽. 말이 시간 됐어. 오늘 여기 배은홍에서 배은홍 맞지? 배은홍에서 하룻밤을 자고 엉겁결에 배은홍에서 하룻밤을 자고 이제 하마터면 파리로 갈 뻔하다가 이제 모네 정원 모네 집을 구경하러 가려고. 파리 하면은 모네 정원을 빼놓을 수가 없어서. 한국 아니고요. 프랑스. 프랑스 하면은 그래가지고 모네 정원을 보러 갈 겁니다. 파리로 여행 간 클레드 모네는 파리의 화가들이 옛 거장의 기술을 모방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모네는 그런 게 싫었는지 자기 도구들을 바깥으로 들고 나와 자신만의 화풍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피카소, 고흐, 다빈치와 같은 사람들의 비웃음과 무관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작품 활동을 하면서 재산이 늘어나면서 정원을 꾸미게 되었다고 해요. 연못을 만드는 것도 자연의 빛을 따라 시시각각 색이 변하는 연못은 모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영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관객과 평론가들은 모네 수련 연작이 추상화학 출발점이 되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20세기 모네는 눈이 백내장이 생겨버렸습니다. 색을 감별하기 어려웠고 눈이 뿌옇게 변해갔어요. 백내장이 시작되고 그의 그림은 이전보다 붉은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네는 작품 활동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해요. 1923년 모네는 2번의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수술 이후에도 여전히 색은 잘 안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술 후는 이전보다 푸른 느낌의 수련을 그렸어요. 1926년 모네는 86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오랜 친구 조르주 클레맘소는 관이 검은 천을 치우면서 모네에게 검은색은 없다 라고 외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색으로 가득 찬 꽃무늬 색을 만들어 덮었습니다. 인상주의 모네. 실제하는 객관적 물적 대상을 재현하는 것이 아닌 비구상적이고 반사실주의적 경향의 미술을 의미한다. 색채, 색조, 질감 자체에 초점을 두는 미술, 사조로서 이를 추구한 화가들은 인상파라고 이름, 자연을 빛과 함께 시시각각 움직이는 색채의 표현을 묘사하고 색조의 순간적 효과를 통해 세계를 객관적으로 기록하려 하였다고 인상파라고 합니다. 이 인상파가 그림과 음악, 문학에 영향을 많이 줬다고 합니다. 프랑스 예술이 그래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나오면 저거 쟤네들 보자. 쟤네들. 얘네들 좀 와. 아까 이거 보여준다. 봉주. 들리셨나요? 저 아이가 봉주르라고 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30분 정도 이 기차를 타고 모네 정원을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이 큰 게 하나 있는데 거기서 내려가지고 10분 정도 또 걸어서 모네 정원을 도착했습니다. 관광지여서 지도가 참 잘 돼 있더라. 음식점도 하나 있었고요. 너무 예뻐. 이 연못 봐. 가는 동안에도 전경이 정말 예뻤습니다. 장관이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움직이는 게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디 맡길 곳도 없고 지금 이 음식점에서도 이렇게 맡기려고 한번 파리 여왕들은 물어보니까 이렇게 마시면서 안 맡아준다고 정원을 하더라고요. 구경했겠지. 장관이 예뻐가지고 열심히 찍던 중 여기는 찍을 생각 안 했는데 저 청년들이 열심히 찍고 있길래 저도 한 컷 찍고 모네 정원으로 와, 향했습니다.
멀지는 않은 거리입니다. 가는 길도 예뻤고요. 관광지답게 물품 파는 곳도 굉장히 많았고요. 뭐 모네 모자라든지 모네 그림, 손수건, 안경 닦기, 우산 뭐 이런 거. 이런 게 모네 숲이구나. 이런 게 모네 숲이구나. 이거 세큐리티 때문에? 잠깐만. 어릴 적에도 유럽 여행을 갔었는데 특별한 거 빼고는 기억이 안 남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이 남았던 건 제가 관심이 없는 화장품 가게를 엄마를 따라서 갔는데 전 모자를 쓰고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고 그냥 이러면서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진짜 무섭게 생긴 흑인 덩치 큰 아저씨가 저보고 주머니에 손 빼고 모자 벗으라고 해가지고 되게 무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가 초등학생 5, 6학년이었었는데 굉장히 무서웠고 그때 이후에 알게 된 게 유럽이나 이제 미국 국가는 총기 소유가 되다 보니까 경비가 빡세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도난이나 소매치기 뭐 이런 사건들이 많다 보니까 너무 예뻐. 경비가 세질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습니다. 외국은 CCTV가 있어도 잡히지 않다 보니까 잡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소매치기는 조심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이 타국에서 온 소매치기 범들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은 잡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조심을 했고요. 이 공간도 촬영은 가능하고 다만 가방을 앞으로 매라 그러더라고요. 저번 오즈본에서도 그랬고 박물관이나 이렇게 관광지는 이런 가구나 작품에 손상이 가니까 가방을 앞으로 매는 거를 많이 시키더라고요. 이제 곧 시즌이고 코로나도 한참 풀렸을 때라 더 많을 것 같지만 이때도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도 이때는 한국인은 저뿐이었는데 이후에 점점 한국인이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오랑주리 갔을 때도 제 뒤에 한국인 분이 서 있더라고요. 저는 혼자여서 창피해서 한마디도 못 꺼냈지만 뒤에서 이제 친구분들이랑 대화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가족끼리 여행하는 것도 많이 봤고요.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이 몽셀미셀, 수도원, 베르사유 궁전, 르브르 박물관은 당연한 거고 저는 몽셀미셀은 안 가봤지만 르브르 박물관에서 애기 가족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몽셀미셀을 당연히 가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편집이 다 끝나면 프랑스 여행을 한 번 더 갈 예정입니다. 몽셀미셀을 가보려고요.
짐 때문에 저 먼저 구경을 하고 바깥에서 엄마가 짐을 지키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짜 없어? 모네는 화장실도 안 갔나 봐. 화장실이 없어. 아니 나 지금 화장실 이 사진을 찍으라 그랬는데 사진을 못 찍나 봐. 미술을 알게 되면은 나중에는 그림이 다 가짜 같고 시체 같아. 그러니까 저 박물관에 전시되는 그림들 보는 게 유명 관광지에서 곤충 있잖아. 섀도우 복싱을 하는 영상을 찍고 싶었는데 이거? INFP 소심한 이게 저라서 다 모네 땅인 거야? 절대 못 찍게 했더라고요. 오늘은 약간 구석에서 와. 찍었습니다. 살짝 소극적이게 섀도우 복싱하는 모습을 찍었습니다.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저는 창피해서 와, 크게는 못할 것 아니, 같습니다. 하긴 유명하고 외국은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이 정도 잘하는 사람이 넓으면 되고 싶은데 에버랜드 만들었으면 놀이공원. 소심해서 누가 보는 것도 싫고 눈치 보여가지고 못하겠더라고. 와. 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야? 와, 너무 예쁘다. 그림 그릴 맛 나네. 그니까 해줬을 거야. 방금 전에 봤잖아. 저 정원사들 따로 있는 거. 정원사들이 따로 있지.
여기도 시골인데. 나 봤어 하나. 너 평생 제일 많이 쪘을 때가 몇 킬로야? 59? 60은 한 번도 못 돼봤어. 아 그래? 60은 안 되더라. 자랑하는 거야? 시작. 시작. 그러니까 자기 방에서 저렇게 찍은 거잖아. 와, 멋있다. 저쪽으로 가는 걸걸? 사람들 저쪽으로 가네요. 자가 왔습니다. 우와, 저 애기 귀엽다. 그럼 빨리 타야지. 마지막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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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좋다. 이거 봐. 아, 여기서 일하고 있어. 와.
Mesdames, Messieurs, dans quelques instants, nous arriverons en gare de Paris-Saint-Lazare. Le terminus de notre train pour votre sécurité vient en arrêt complet du